이번 이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은 이렇게 나이를 여쭤보는 게 실례가 안 된다면 네. 한국식 나이랑 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국식 나이로는 이제 50이 넘어서 51 네.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고요. 네. 만 나이로는 생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달까지는 제가 49입니다. 49이시죠. 그러니까 요 때가 제일 힘든 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식 나이로는 50을 넘었습니다. 근데 만으로 하면은 40대 시네요. 40대예요. 아직까지 네. 남은 한 달 정도는. 네.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최소한 1살 이상, 크게는 2살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단 말이죠. 어느 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초면에 어떤 서로 소개를 받는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럴 때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특히 한국 사회는 나이를 많이 따지는 사회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나이가 모호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기생이 자라나가면서 알고 보니까 너 동생이었어? 빠른으로 계산했어요. 뭐 빠른 용띠, 빠른 네. 원숭이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게 사실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여러 세기를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인터넷에서 크게 논쟁이 맞습니다. 됐었는데요. 자, 한국식 나이를 유지하자가 46.8%. 근데 그렇습니다. 또 만 나이로 이제 통일하자, 그만 통일하자라고 하는 게 44%. 이게 네. 오차범위 생각하면 사실 거의 비슷한 팽팽한 거거든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주 팽팽한데 자, 먼저 그럼 한국식 나이 유지하자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은 근거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 한국식 나이 자체가 왜 그럼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1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을까? 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생기면 그냥 1살을 붙여주기 시작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동양, 특히 유교 문화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든 좀 살아남았으면 생명 연장의 꿈, 또 건강, 무병장수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오래 생존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일 잔치를 하는 거고 그렇죠. 돌잔치를 했던 거죠. 지금은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식 나이에는 이러한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담겨 있는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급장 달아주듯이 태어나면 1살이야. 왜냐하면 태어나면은 이 해외 선진 국가들은 0살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생일이 지나면 이제 만 1살이 되는 건데 이러한 우리 문화를 좀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주장. 지금까지 네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예. 굳어져 있는 거죠. 익숙하게. 이걸 바꾸면은 더 혼란스러워질 거야. 이런 이제 살던 대로 살자라고 하는 관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정하고 지지하는 분들은 고유의 문화다. 그다음에 이미 굳어진 관습이다. 바꾸는 게 더 불편하다. 이런 이제 이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조금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네. 일단 태어났는데 1살. 그렇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2016년 1월 1일이 되니까 2살. 2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려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그렇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취학 연령이 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식 교육 제도를 보면 1월부터 이제 새학년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월 지나고, 그러니까 설 지나고 3일절이 지나고 3월 2일 날 개학을 해서 새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가 이제 떠 있습니다. 겨울방학으로.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생, 1월생, 2월생까지는 같이 또 묶여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횟수는 또 이 경계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좀 카운트가 복잡한 우리 제도적인 문제가 같이 이제 결합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좀 만 나이로 통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나이 얘기들도-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다가 사회적 본물을 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논쟁이 촉발되면서 지키자 관습을 절반 대략 그다음에 바꿔야 된다. 이게 절반인데 사실은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어요. 공식적인 우리 언론에서 영역이라면, 네.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새로운 내각의 뭐 신임 장관 발표를 한다든가 혹은 범죄를 저질러서 수배 죽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이는 만을 쓰는데 그 많이 포착되지 않고 주변인들을 또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가끔 예를 들면 이제 엽기적인 살인범이 등장했을 때 50대 남성이라고 이야기했다가 40대 남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49세거나 네. 50세거나 딱 제 경우에 이제 거죠. 주변에서 그 사람 뭐 이제 쉰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법적으로 보니까 49세더란 말이죠. 네. 이런 문제들을 조금 통일하기 위해서는 만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이
추세도 지금 좀 탄력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만으로 하면 이미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가 다 형성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으로 이제 갑자기 통일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헝클어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썸머 타임을 하면 1시간씩 당기는 일이 간혹 생기듯이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다 우리는 5학년 됐어 이러고 이제 막년회하고 이제 신년회 했단 말이죠. 50대가 근데, 됐다고. 예, 네. 근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우리 다시 40대인데 네. 40대에서 시작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뭔가 특정 시기에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네네.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구정이라고 부르는 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명절을 대부분 많이 지키는데 이게 이중과세다. 이 양력으로 1월 1일에 새해를 맞았는데 그렇죠. 12월 31일 카운트다운하고 이제 대망의 새해입니다 했는데 한두 달 후에 다시 또 설을 지낸단 말이죠. 이게 이중과세죠,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자, 이제 음력 폐지, 양력만 지켜라. 이게 지금 적용된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네. 같은 한중일 동양사회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양력만 지키기로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중국은 춘절이 있단 말이에요. 더 오래 놀고 오래 쉬고 명절을 지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력도 지키고 음력도 지키고 주로 또, 음력을 많이 네, 세죠. 집안마다 또 다르고 처갓집은 양력 세는데 이 본갓집은 음력 세고 그렇죠. 또는 두 개를 다 세는 집도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사회적으로 복잡하다 해서 통일을 했지만 고유의 명절을 또 없앨 수는 없다 해서 결국은 지금 두 개를 다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마찬가지로 이 명절은 이제 국가적인 뭐 어떤 문화지만 나이는 참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각각 터치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결국은 공식적으로는 만을 가로를 열고 신문지상에 보통 기입을 하죠. 한국 나이를 50, 가로 열고 만 49세. 네.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에 이제 개인 프로필을 봐도 만 나이를 주로 기입을 합니다. 네. 한국 나이를 가로 변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불편한가? 아니면은 이제 음력 양력이 공존하는 이 현상을 두 개로 표현하는 것을 그냥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쪽이 더 편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제가 젊을 때는 만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젊을 때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50년 살았는데 뭐 크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와서. 발생하는 경우는 없더라. 네네. 친구 사이에 가끔 싸우고 납니다. 네. 너 동생이었는데 왜 친구라고 속였어? 그렇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데 사실은 중년 이상 나이가 되면요. 한두 살 친구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흔히 술자리에서 하는 말로 10년까지는 친구야. 사회생활 다 똑같이 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처지잖아. 이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서적인 문화로서의 마음과 그다음에 공식적인 기록으로 뭔가 기록이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또 이 합리적인 사고가 충돌하는 과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게 뭐 위헌 논란에서 간혹 판정이 되는 혼인빙자 간음법 폐지가 됐죠. 이 간통죄 네. 지난해 폐지가 됐죠. 이런 것처럼 만나의 통일은 법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인 관례로 앞으로는 만나이를 쓰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한두 세대 정도 음력 생일을 지키는 가정들이 아직 다수로 남아있는 한은 이 한국식 나이가 쉬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을 때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이제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 보니까 통상적으로 아마 젊은 층은 만 나이 통일하는 걸 원할 거야. 그리고 좀 그러니까 진보층 중심으로 그리고 보수층은 아마 그냥 그대로 한국식을 관습적인 나이. 유지하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보수층, 진보층 할 것 없이 그냥 한국식 나이 유지하자. 이쪽이 좀 더 우세했어요. 아무 왜 상관이 그럴까요? 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살아보니, 없어서.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관습을 지키자. 그럼 네. 우리가 흔히 보수라고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그럼 진보 얘기하는데 정치적 이념 성향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게 이번 통계에 굉장히 뉴스 가치가 있는 얘기예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지켜야 하지 않나가 높았어요. 네. 53%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했고요. 수도권에서도 지키자가 높았어요. 네. 그럼 서울 쪽은 바꾸자, 뭐 지방 쪽은 유지하자. 아니고 상관없었습니다. 지역 편차가 없고요. 나이로 봤을 때도 30대쯤에서는 바꿔야 하지 않나가 약간 우세입니다. 네. 20대는 지키자가 또 우세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이 복고 드라마 봅니다만 어릴 때 동네 또래 친구로 자라면서 한두 살이지만 다 소꿉친구로 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학교 갈 때는 이게 서열이 정해지죠. 그렇죠.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하지만 또 같은 학년으로 들어갔을 때는 친구란 말이에요. 이 출생 연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것을 나중에 한 20년, 30년 살았는데 다시 바꿔서 자, 친구 안 돼, 동생이야.
이렇게 서열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고요. 적어도 10대가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방식이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 진보 성향의 문제는 아니더라. 다만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혹은 불편감을 겪었던 사람들, 특히 이 자체는 한국식 나이냐 만 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크게 보면 한국 사회의 특성이 나이를 중시한다. 어떤 때는 젊은 게 유리하고요. 그렇죠. 취업할 때는 젊은 게 유리해요. 한 살이라도. 어쩔 때는 많은 네. 게 유리하고. 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많은 게 유리해요.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이 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에 따라서 이건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문제가 되더라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문제는 조금 더 긴 시간 좀 논쟁을 한 통해서 두세 좀 세대 갈 두세 것 세대 같습니다. 예, 정리가 될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